범죄 사건 채널 오키노TV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누르셨을 거라 믿고 오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참 세상엔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997년 4월 6일 테네시주 그린 카운티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비다르 릴리리드는 노르웨이 남서부에 있는 베르겐에서 자라 1985년에 미국으로 넘어와 아내 델피나 젤라야와 만나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 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유대감이 빠르게 형성됐고 결혼까지 이어졌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불만 없이 가정을 이뤘고 1990년 첫째 딸 타비타를 낳고 1995년 둘째 아들 피터를 낳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1997년 4월 6일 릴리리드 가족, 아빠 비다르, 엄마 델피나, 딸 타비타, 막내 피터는 테네시주 존슨시티에서 열리는 주말 종교회사에 참석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낸 뒤 다치 벤을 타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20분경 교회와 집 중간에 위치한 그린 카운티 81번 주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소에 들르게 됩니다. 중이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피터를 좀 달래고 겸사겸사 타비타도 화장실에 데려갈 겸 해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가족은 자신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릴리리드 가족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휴게소에 6명의 십다가 있었습니다. 6명 모두 켄터키 출신으로 나타샤 코넷, 카렌 하웰, 조셉 리스너, 제이슨 브라이언트, 에드먼드 딘 멀린스, 크리스탈 스터질이 자리하고 있었죠. 제일 나이가 많은 20살 조셉은 1976년 10월 13일 켄터키주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며 엄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랑 새아버지가 헤어지기 전까지 꽤 괜찮은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가 문제가 됐던 건지 불법 약물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12살 때 자신의 베이비시터와 그런 그 관계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상상도 못하게 엉망인 생활이었습니다. 카렌 하웰은 1979년 9월 25일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태어나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카렌이 9살 때 이혼을 했는데 그 전까지 폭력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카렌이 5살에서 10살까지 삼촌과 사촌으로부터 몹쓸 짓을 겪어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인지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의 문제, 가출, 그리고 아직 어리다 보니 판타지 이런 것에 빠졌는데 카렌은 마법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조셉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나타샤 코네트, 나타샤도 켄터키주 베시 레인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났고 무척 가난해 생활고에 시달렸죠. 각종 불법 약물들과 술을 마셨고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엄마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해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딘 멀린스, 그도 1978년 켄터키주에서 태어났고 학교를 중퇴한 것 외에는 6명 중 가장 문제가 없던 소년이었습니다. 중퇴했지만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다 나타샤를 만나며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탈 스터질, 1979년에 켄터키주 헤럴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업에 힘들었지만 시험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보호관찰, 그런 사람들에 따르면 집에서 정서적 방치를 겪은 것 같다고 합니다. 1996년 새아버지가 몹쓸 짓을 저질렀다며 신고를 했다가 집에서 쫓겨났고 이모와 살지만 그곳에서도 금방 나왔습니다. 제이슨 브라이언트는 1982년 켄터키주 헨리에서 태어나 IQ가 85로 사회적 정서적 능력이 좀 낮은 편이었으며 3살 때부터 불법 약물과 술을 마신 병력이 있었죠. 제이슨은 6명 중 제일 막내로 이들을 만난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인 1997년 4월 6일 10대들도 켄터키를 빠져나와 자동차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뉴올리언스로 가는 길에 테네시주 베일리턴 외곽의 휴게소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런 그들의 눈에 휴게소로 들어오는 릴리드 가족이 보였습니다. 델피나와 타비타는 화장실로 향했고 아빠 비다르와 피터는 주변을 걸으며 가볍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쳤다면 좋았을 텐데 비다르는 아들 피터와 걷다가 10대 6명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종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과 조셉이 대화를 함께 나눴고 비다르는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비다르가 다가오기 전까지 이 6명은 조셉의 차론 더는 여행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차를 어쩌지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던 게 어디서 차를 훔치자였는데 이때 릴리드 가족의 미니밴이 휴게소로 차를 세우는 것을 보곤 아, 저거다 싶었죠. 대화를 잘 나눈다고 생각한 어느 때 조셉은 갑자기 총을 꺼내들며 이러고 싶진 않은데 당신 밴에 우리를 데려가 줘야겠어 라며 비다르를 위협했습니다. 비다르는 가진 거 다 주겠다며 우리를 그냥 여기 버려두고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10대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조셉, 제이슨, 카렌, 나타샤는 가족과 함께 가족의 밴에 올랐습니다. 비다르는 운전석에 앉았고 조셉은 총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딘과 크리스탈은 조셉의 차를 타고 밴을 쫓았죠. 애기들이지만 이런 위협적인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피터와 타비타를 달래기 위해 델피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거슬렸던지 제이슨은 노래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 사이 조셉은 비달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 도착하자 차량은 멈춰 세워졌고 10대들은 가족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조셉은 가족들에게 줄을 서라고 하고 그 다음 가족들 모두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잔인한 게 살았는지 확인해보고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추가로 더 총을 쐈다는 겁니다. 비다르는 총 6번을 가슴에 5개, 한 발은 머리에, 델피나는 복부와 팔, 허벅지 등에 8발. 델피나가 대략 25분 동안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타비타는 머리에 한 발로 뇌사에 빠집니다. 피터는 머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조셉의 차량은 번호판을 뗀 뒤 그곳에 버려두고 6명은 미니밴에 올라 뉴올리언스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게 이들이 차를 출발하며 가족의 위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날 무렵 총성이 들린 것 같다며 오후 8시 20분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살해당한 릴리드 가족을 발견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비달의 지갑을 보고 살해당한 가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죠. 곧 전국적으로 그의 밴을 찾는 수색이 시작됩니다. 비다르와 델피나가 사망해 있었지만 타비타와 피터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타비타는 사망했지만 피터는 긴 사투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경찰은 버려진 조셉의 차량을 발견하지만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식별번호를 확인해 차량주를 찾아냅니다. 조셉의 엄마의 소유로 확인됐고 그녀에 따르면 아들이 차를 타고 나가 이틀 동안 못 봤다고 합니다. 아들과 친구들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죠. 한편 6명은 멕시코로 목적지를 받고 국경을 통해 넘어갔는데 놀랍게도 마침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나서 멕시코로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이때는 컴퓨터가 원상복구됐고 국경수사관이 번호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네시주 그린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되어 수배됐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게 그들은 구금됐고 멕시코 당국은 밴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릴리드의 소유의 칼과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차에는 피터의 카시트, 타비타의 인형, 델피나의 지갑, 흑마술 관련 책, 마술과 마법에 관한 전집이 발견됩니다. 또 크리스탈이 릴리드 가족의 집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나타샤는 비다르의 지갑에서 꺼낸 타비타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건 기념품 삼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10대들은 미국으로 넘겨졌고 재판으로 이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2명, 제이슨과 카렌은 아직 미성년이었기에 사형을 내리기는 힘들었지만 나머지 내역에겐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겠다는 그런 말이었겠죠. 한편 그린 카운티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 듣고 굉장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녹스빌 편의점 밖에는 6개의 올가미를 매달아뒀고 폭도들이 법원에 집결해 지옥에서 불타 죽어라고 외쳤죠. 6명은 얼마나 끈끈했는지 누가 시작했고 총을 누가 쐈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이슨이 자신이 총을 쏜 것을 인정했었지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사형을 면제해주겠다고 거래를 했고 6명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명이라도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효가 될 거라고 못 박았죠. 6명은 모두 거래에 서명했고 중범죄로 유죄가 내려집니다. I'm so sorry. I'm just sorry.
6명 모두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3번 선고받았고 가족 중에 피터가 유일하게 살아남았기에 살인미수 25년도 추가됐죠. 재판에서 검찰은 20대들이 신비주의와 사탄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을 했는데 나타샤가 선거 공판에 나는 사탄의 딸이다 라고 말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5명은 이것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피터는 고모 랜디 아이어에게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총격으로 인해 한쪽 눈을 잃고 걷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작던 아이는 잘 자라 교육을 받고 IT 계통에서 일을 하며 2020년 결혼을 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관련 범죄 사건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이들은 저런 환경에 놓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정말 저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감옥에 가서 죄책감을 느낄까 싶습니다만 부디 무언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정말 영상 제작에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